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16만 3천여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벽 시간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대면 단속이 축소되자 무모한 음주운전이 횡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북도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출입제 한 장치를 놓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민원인 통제 수단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이파인 오늘 전라북도는 오후부터 약간의 비 소식이 있어 이어지던 초여름 날씨는 주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수나 지급 방식에 따라 금액이나 신청 절차가 달라서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하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된 가구는 16만 3천여 세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경우로 지급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일주일 뒤부터 재난지원금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랄지 장애인 가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 신청을 요청을 하면은 읍면동에 직원들이 그 현장 가구를 방문해가지고 모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외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신용체크카드는 전라북도 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해당 시군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또 신용체크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제한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최대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신청 폭증을 우려해 당분간은 마스크 오브제처럼 요일제가 실시됩니다. 시군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전북의 경우 순창을 제외한 시군에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부도 가능하며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콜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교육부의 등교 개학일이 발표되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감염 예방과 차질 없는 수업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도내 133개 고교의 등교 개학과 함께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중학교의 등교도 가능해지면서 이번 주 중에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시달과 함께 모의 훈련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학년별 시차 등교, 오전 오후반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 80여 곳에 손소독제와 체온계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코로나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탄소산업 수도를 천명하며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규제 자유특구를 조성해서 전북에 탄탄한 탄소산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강동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탄소 소재법이 통과되면서 전라북도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적인 지원과 효성의 투자 계획을 토대로 탄소 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첫 단추는 전주탄소융합기술원을 연말까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시키는 겁니다. 전국 공모를 거쳐야 하지만 타시도보다 앞서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시설과 대규모 생산 공장,
탄소 국가 산단을 갖춘 곳은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모든 정책을 다 진흥원이 관련 산업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탄소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발전 과제와 정책, 시장 동향이 담기는데 탄소산업진흥원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또 전주와 군산, 완주에는 고기능성 탄소 제품 연구 목적인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 특구가 추진되는데 다음 달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의 창출 확대로 대도약을 이루면서 탄소 융복합 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내 시장의 수요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전북 탄소 산업이 이번 관련법 통과를 계기로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잦아지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5시쯤 전주 삼천변 둔치길.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지만 맞은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더니 정면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1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달아났던 가해 차량 운전자 40살 A씨는 12시간 만인 오후 늦게 경찰에 자수를 해왔습니다. 측정 수치는 0.00이고 도주치상권은 대부분 음주의 혐의를 두고 제가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도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불리한 게 있으니까 도주를 하는데. 익산에서는 어제 새벽 음주 뺑소니 사고로 76살 노인이 숨졌습니다. 폐지를 실은 자전거를 끌고 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 37살 정모 씨는 2km가량을 달아난 뒤 2시간 만에 인근 모텔에서 붙잡혔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과일집에 박스가 나오잖아. 밤에 그 수거를 하고 다음 날 우리 집으로 가지고. 요즘은 너무나 싸니까 4,000원 가져가고 3,500원 가져가고. 그간 코로나 사태로 적극적인 음주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자용으로 해놓으면은 지키는 사람들도 더 많아야 되고 따로 빼가지고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 전보다 인력이 더 많이 투입돼서 그게 조금 어렵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낮 시간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10대 남매가 크게 다쳤습니다. 불은 집안에 있던 냉장고의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그 흐름은 아파트 복도까지 번졌습니다. 전주시 여의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쯤.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소방대원이 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1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14층에 화재가 있으니 대피하시라고 이제 차도 빼주고 앞에 소방차가 오니까. 불이 난 집에서는 10대 남매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15살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상태가 좋아지고 있지만 누나인 17살 B양은 생명이 위독해 중환자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에 나섰는데 냉장고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그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고 엄마도 일을 다니다가 최근에 쉬면서 잠깐 외출한 사이에 불이 난 아파트는 지어진 지 28년 된 곳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건설 공사장 안전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안전보건공단과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도내 시군으로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 취약 자재를 활용한 건설 공사장을 파악해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성착취 관련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40건을 수사해 5건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 가운데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했지만 범죄 전력과 유포 정도를 감안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출입 제한 장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는 도청 1층 엘리베이터와 계단 앞에 설치된 출입 제한 장치가 자유로운 청사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4, 5년 전부터 안전과 보안을 위해 업무와 민원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최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읍시 의회의 안일한 대처에 여성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정읍시 의회가 시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의원 간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타 의회 사례와 달리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있다며 가해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종전에 운영하던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시켜서 특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완주 구민들이 어린이들에게 희망 꾸러미를 전달하고 취소된 어린이날 행사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가족 나눔 봉사단 회원들이 환원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단도 손세정제와 과자 선물 세트 등이 담긴 꾸러미를 다자녀 가구 100가정에 후원했습니다. 고창군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미생물을 활용해 수박과 멜론의 수확량을 늘리고 상품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수박 농가를 대상으로 특허 균주 미생물 효과 검증을 위한 시험 재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접 균주를 배양해서 멜론과 복분자 농가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오는 9월 개최되는 구절초 꽃축제 판매장 운영자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구절초 상품 홍보 판매장, 음식 장터, 농특산물 먹거리 판매장, 푸드트럭 등 4개로 총 56개의 단체를 선정하는데 지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 택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중증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임차 택시 15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전 등록자에 한해 기본요금 700원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차 택시는 지체장애인의 최적화된 이지콜 서비스의 수요가 늘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전주시가 음식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합니다. 전주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갱이단길을 비롯한 주요 상업지역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테라스나 루프톱을 활용한 5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5개 영업 장소는 건물 대지의 빈 땅이나 옥상 등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제10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위원회에 따르면 도올은 창무국 1000명의 대본을 쓰고 꾸준히 관련 강연을 하는 등 동학사상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은 오는 9일 제53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진행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8천여 건으로 2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으며 한 달 평균 7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가짜 장애인 표시를 부정 사용할 경우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꽃 소비액이 선진국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꽃 소비액은 2018년 기준 12,000원으로 네덜란드의 9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에게 꽃을 선물해 힘든 화훼 농가를 돕자고 권유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6회 전북연극제가 7일과 9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무관객으로 개최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의 합죽선 도구 50여 점과 신작이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수공예의 우수성과 실생활 활용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동미술관 기획전 과거와 현재를 잇다가 오는 10일까지 열립니다. 이주용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오늘까지 나의 자화상 만들기 특별 이벤트를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22일까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6기 환경사랑 초록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남원시가 남원에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원생활 행복수기를 공모합니다. 정읍시가 지역경제 회복과 농가소득 증대 등 정읍발전에 관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캠틱 종합기술원에서는 취업 동아리와 취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2파인 오늘 전라북도는 오후부터 약간의 비 소식이 있어 이어지던 초여름 날씨는 주춤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2도에서 낮 기온 18도, 익산 9도에서 17도, 동부권 무주는 12도에서 19도, 진안 11도에서 18도, 서해안권 군산은 9도에서 16도, 고창은 10도에서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인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